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과거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거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당신의 생각 속에 마치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한 것처럼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왜 나는 이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면 당신은 이 경험을 혼자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있으며 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칼 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은 이러한 강박적인 생각에 대해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누군가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인식하거나 통합하지 못한 우리 내면의 숨겨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특정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자석처럼 달라붙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신적 집착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드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무엇보다도 이 지식을 활용해 당신을 소비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융 심리학에 기반한 특정 기술을 통해 이 정신적 집착을 깊은 자기 이해로 그리고 결국 감정적 자유로 전환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칼 융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인 심리적 투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지금 알게 될 내용은 당신의 관계와 특히 자신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은 우리 마음이 영화 프로젝터처럼 작동한다고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터가 화면에 이미지를 투사하듯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보통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서 투사된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가장 눈에 띄나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끌리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융은 이러한 특징들이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특징들은 당신 안에도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거나 억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극도로 자신감 있고 두려움 없는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집착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부분, 더 용감하고 단호한 당신의 버전, 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거나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잠재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잠재력은 인정받고 통합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신을 깊이 화나게 한 사람, 당신이 교만하거나 조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다면 융은 이러한 특성들도 당신 안에 존재하지만 억압되어 그림자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밀려났다고 제안합니다. 그림자는 우리 성격의 숨겨진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일으키는 감정이 강렬할수록 사랑, 증오, 존경, 혐오 등 그 사람이 당신의 심연에 숨겨진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가장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 안에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혐오감을 발달시킵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의식 밖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단서를 누군가에게 발견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마치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의 열쇠인 것처럼 붙잡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메커니즘이 왜 때로는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만난 사람에게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몇 초간의 접촉 동안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내면에서 주목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공명하는 무언가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자기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순간으로 우리 자신에게 통합해야 할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정신적 집착은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완전함과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절박한 추구입니다. 이제 투사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근 우리 심리에서 이러한 정신적 집착을 가장 자주 일으키는 두 가지 특정 측면을 식별했습니다. 그림자 샤도우와 그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왜 특정 사람들이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반응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이유 없이 당신을 깊이 짜증나게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자석처럼 당신을 매료시키나요? 답은 당신의 그림자 샤도우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당신의 성격의 일부입니다. 윤근 우리가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이 숨겨진 심리 영역에 저장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억압된 특성을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경계 상태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그 사람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드라마틱할 수도 있고 당신은 항상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너무 즉흥적일 수도 있고 당신은 자신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심리학적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부인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그 특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의 무의식이 소리쳐 말하는 듯합니다. 봐라, 네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야. 이제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윤근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반대 성별의 상대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내면의 여성적 측면 아니마을, 여성은 내면의 남성적 측면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에너지가 발달되지 않거나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투사합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매력, 누군가에게 느끼는 그 느낌을 아시나요? 그 사람이 완벽하다거나 특별하다는 느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 이는 보통 당신이 자신의 발달되지 않은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남자에게는 자신의 억압된 감수성, 직관, 창의성을 상징하는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신의 표현되지 않은 힘, 단호함, 이성적 특성을 상징하는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집착은 무의식이 이러한 특성을 통합하려는 절박함에서 발생합니다. 윤근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애니마나 애니무스를 강하게 투사하는 관계를 사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이상화하는 순간도 있고 깊이 실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 안에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에게 집착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서 그 사람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경험이 있나요? 이것이 투사가 현실에 의해 해체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버전, 즉 사실은 당신 자신노 입부인 것에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다른 사람 통해 완전함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공허하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근 진정한 작업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투영된 부분을 자신 안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중은 특정 강렬한 감정적 경험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때 그가 복합체라고 부른 것이 형성된다고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각, 감정, 기억의 그룹으로 우리 정신 속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복합체들이 우리 인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눈치챘나요? 당신의 관계가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맹세해도 말이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체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버지와 함께 자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브릴란테, 성공적이었지만 결코 애정이나 인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경험 주변에 복합체를 발달시킵니다. 경외감, 결핍, 좌절감이 혼합된 것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수년 후 이 사람은 지능적이고 성공적이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파트너들에게 끊임없이 끌리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집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율적 복합체가 과거의 미해결,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복합체가 우리 안에 작은 인격체처럼 기능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복합체는 자신의 의도, 욕망,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복합체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이성적 마음은 거의 사라집니다. 여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자체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래된 복합체에 대한 치유의 잠재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 특정 사람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정을 얻는다면 과거의 감정적 상처를 마침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윤근 이 과정에 대해 잔인한 점을 관찰했습니다. 복합체는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원래의 좌절 패턴을 재현할 사람에게 정확히 끌어당깁니다. 마치 우리 정신이 루프에 갇혀 같은 동력을 무한히 반복하며 다른 결말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왜 일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을 학대했던 전 연인에게 수십 년 동안 집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복합체입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과거에 얻지 못한 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는 허상적인 기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중이 말했듯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문장은 왜 특정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지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복합체의 메신저로 우리 감정적 삶을 뒤에서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식별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 대한 집착이 더 깊은 감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이클을 깨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사람을 얻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우리 눈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복합체를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제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야기들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5세인 마리아는 3주 전에 만난 직장 동료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평소 만나던 남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고 즉흥적이며 약간 반항적이었죠. 그녀는 항상 세심하고 통제적인 성격이었지만 그의 소셜미디어를 집착적으로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관점을 적용해 보면 이 남자는 마리아가 어린 시절부터 억압해온 자신의 특성들을 정확히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유, 즉흥성, 현재 순간을 사는 능력. 마리아의 집착은 실제로 그 남자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자기 통제로 인해 억압된 자신 안의 중요한 부분을 재연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즉흥성을 허용하기 시작하자 그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 28세인 조아는 2년 동안 잔인하고 예상치 않게 자신을 떠난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해왔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가 그가 8세 때 설명 없이 가족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 28세인 조아는 2년간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해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잔인하고 예상치 않게 떠났고 그는 이성적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가 그가 8세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원 후에 버림받은 복합체는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 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완벽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그 여자를 되찾는다면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은 이러한 복합체가 우리를 원래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사람들로 이끌어간다고 가르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성공한 여성 경영자 안나입니다. 그녀는 전시회에서 만난 예술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만 나눴지만 안나는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 예술가는 안나가 경력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창의성, 감수성, 감정과의 연결, 그 집착은 사실 그녀의 영혼이 소홀히 한 그 품질을 재통합하라는 긴급한 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드러나는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 대해 통합해야 할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리적 거울과 같아 억압되거나 부인되거나 결코 발전되지 않은 우리 성격의 측면을 반영합니다. 윤근 인생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자신에게 투영된 부분을 통합할수록 외부 집착에 덜 의존하게 되고 건강한 관계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깊은 성찰. 이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제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특정 사람 없이 불완전하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거의 모르는 사람에 대해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리며 잠을 못 이룬 밤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누군가에 대한 정신적 집착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바꾼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융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 각각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절박하게 당신과 소통하려 했던 것입니다. 각 집착, 누군가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로맨틱한 환상은 사실 자신에게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여기 변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응답하지 않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개발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자신노 입부의 부자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트리거였을 뿐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정신적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자신감이었나요? 창의성? 감정적 자유? 강함? 감수성? 윤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그 특성들이 바로 당신 안에 존재하는 잠재력의 씨앗이며 키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집착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들을 자신에게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투영했던 것을 내면에서 발전시킬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외부 관계에서 절박하게 완전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완전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유된 풍요로움에 관한 것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집착하는 대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발전해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관계에 들어갈 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가 아니라 자신의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 들어간다면 당신의 관계는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요? 융은 내적 통합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파괴적인 로맨틱 집착을 거의 겪지 않는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것이 항상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계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나요? 파트너가 없으면 자주 불완전하다고 느끼나요? 잘 모르는 사람을 이상화한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해방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하는 모든 자질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질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진정으로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에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중이 말했듯이 두 개의 성격이 만나면 두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완전한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왜 특정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칼 융의 지혜를 통해 보았듯이 이러한 정신적 집착은 약점이나 감정적 문제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적 성장과 성격 통합을 위한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집요하게 차지할 때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에게 자신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개발해야 할 특성일 수도, 치유해야 할 상처일 수도, 또는 억압되어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격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을 집착하게 만드는 사람을 정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상징하는 것을 통합하는 데서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찾으려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적 충만함을 키우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히 파괴적인 정신적 집착에서 벗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이해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집착으로 고통받기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발전해야 할까?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혁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통찰은 무엇이었나요? 이 콘텐츠를 정신적 집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듣고 싶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심층 심리학, 자기 이해, 개인적 성장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완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품질을 발견하고 통합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